중1-A 개념 강의 기본 도형 중에 기본 도형입니다. 먼저 도형이라는 것은, 도형을 이루는 것은 뭐냐? 점, 선, 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그림을 보시면 점이라는 것은 이게 점이고, 선이라는 것은 점과 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선이 되고, 그 다음에 선과 선을 연결하면 면이 됩니다. 점, 선, 면. 그랬을 때 평면 도형이라는 것은 삼각형 원과 같이 평면 위에 있는 도형을 얘기를 하는 거고, 입체 도형은 얘가 직류면체고 얘가 원기둥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입체 도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것이 이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교점이라는 것은 교가 만난다라는 뜻입니다. 만난다. 그래서 교점이라는 것은 만나는 점입니다. 그러면 선과 선, 이제 자 선과 선을 이렇게 끄면 요 점이 교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선과 면, 면이 이렇게 있고 선을 이렇게 꺼서 지나가면 여기 만나겠죠. 이런 것들이 교점이 되고, 교선이라는 것은 면과 면이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평면과 평면이 만나면 선이 생기고, 평면과 쿠가 만나면 곡선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직선의 결정은,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무수히 많이 꼴 수 있습니다. 이것도 꼴 수 있고, 이것도 꼴 수 있고, 이것도 꼴 수 있고, 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하나밖에 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직선 AB라는 것은 AB를 지나 중요한 것이 뭐냐? 양쪽으로 한없이 곱게 뻗은 선입니다. 그래서 기호로는 AB라고 쓰고 위에다가 양쪽으로 화살표를 하게 되고, 직선 AB랑 직선 BA는 같습니다. 반직선 AB는 한 점 A에서 시작해서 점 B 쪽으로 뻗은 직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AB라는 것은, 그러니까 AB라는 것은 A에서 시작을 해서 B 쪽으로 이렇게 뻗은 거고, BA라는 것은 B에서 시작을 해서 A 쪽으로 뻗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AB랑 BA는 다릅니다. 그 다음에 3분 AB라는 것은, 자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을 때 3분이라는 것은 이렇게 끄면 이것이 3분이 됩니다. 그래서 3분 AB는 BA랑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반직선에 대해서만 AB랑 BA가 다르고, 직선이라든가 3분에서는 AB랑 BA가 같습니다. 그래서 반직선 AB라는 것이 A가 시작점이 되고 B가 뻗어나가는 방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두 반직선이 같으려면 시작점과 뻗어나가는 방향이 모두 같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고 여기 C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AB 반직선하고 반직선 AC는 같죠. 왜냐하면 시작점이 같고 뻗어나가는 방향도 같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반직선이 같게 됩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두 점 AB 사이의 거리는 뭐냐? 길이가 가장 짧은 선인 선분 AB의 길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두 점이 이렇게 있을 때, 점과 점 사이가 있을 때 거리는 뭐냐? 제일 짧은 이거를 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표시를 할 때 AB 위에 짝대기 하나 건 것은 선분을 나타내는 방법이고, 또 선분의 길이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AB의 길이가 2cm일 때 표시를 어떻게 하느냐? AB는 2cm라고 표시를 하고, 길이가 같으면 AB는 CD처럼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선분 AB의 중점이라는 것은 가운데 있는 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A에서부터의 길이와 B에서부터의 길이가 같은 점을 뭐라 부르냐면 중점이라고 부르고, 실질적으로 계산을 할 때는 어떤 거랑 똑같으냐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요 가운데는
평균이 됩니다. 2분의 A 더하기 B가 요 가운데가 된다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3등분은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가 A이고 여기가 B이면 3등분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면 3등분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 길이가 B-A가 되기 때문에 요 길이는 얼마가 되느냐. 3등분을 했으니까 3분의 B 빼기 A가 되어서 여기가 3분의 2A 더하기 B가 되고, 그 다음에 요 길이가 3분의 B 빼기 A이므로 요 길이가 3분의 A 더하기 2B, 이런 식으로 전체 길이를 구하고 그 각각의 같은 간격을 더해서 길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각이라는 것은 각 AOB는 한 점 O에서 시작을 해서 두 반직선으로 둘러싼 OAOB로 이루어진 도형입니다. 그래서 각의 꼭지점을 반드시 가운데에 두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이 각이 그림처럼 이렇게 있을 때 한쪽 각은 120도고 한쪽 각은 240도일 때 보통 작은 쪽의 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각은 240도가 아니고 각 AOB, 그러니까 O의 각을 묻는 겁니다. 이것이 120도라고 요통 작은 쪽 각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평각이라는 것은 평발 이런 데서 있는 것처럼 이게 이루는 각이 180도가 되면 평각이라 그러고, 직각은 90도가 되면 직각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예각은 뭐냐? 0도에서 90도가 예각이고, 둔각은 90도에서 180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평각의 크기가 180도가 되므로 여기가 x도가 되면 여기는 180 빼기 x도가 됩니다. 즉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이렇게 꺼서 만약에 이 각이 70도가 되면 이쪽 각은 몇 도가 되느냐? 180도에서 70도를 빼서 110도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각에 대한 개념입니다. 막곡지각의 성질입니다. 교각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교각은 뭐냐? 교가 만날 교입니다. 교각은 만나는 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면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뭐 A, B, C, D 이렇게 네 가지 각이 생기고, 막곡지 각은 뭐냐? 마주보는 각입니다. 마주보는 두 각을 막곡지 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막곡지 각의 중요한 성질은 뭐냐? 막곡지 각의 크기는 서로 같게 됩니다. 왜 같으냐면, 자, 이렇게 꺼보죠. 꺼보면 여기가 A면 요 각은 몇 도가 되느냐? 평각이 되므로 180도 빼기 A. 그 다음에 이쪽에서 보면 이 각이 다시 평각이 돼야 되므로 A가 되어서 마주보는 두 각은 무조건 같습니다. 또 똑같이 여기도 180도가 돼야 되므로 180도 빼기 A가 되어서 요 마주보는 두 개의 각은 서로 같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막곡지각은 서로 같습니다. 이것이 막곡지각의 성질입니다. 직교와 수선입니다. 직교라는 것은 직각으로 만난다는 겁니다. 직각으로 만나는 것이므로 두 선분이 교각, 즉 만나는 각이 직각이 되면 이것을 직교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AB랑 CD가 이루는 각이 직각이 되면 이것을 직교라 그러고, 직교하는 두 선분을 어떻게 부르느냐? 수직 관계에 있다고 부르는 겁니다. 수직. 그래서 AB의 수선, 그 다음에 수직이 되는 선을, 다른 선을 수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AB의 수선은 CD, CD의 수선은 AB입니다. 그 다음에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것은 두 가지 개념이 있겠죠. 이등분이라는 개념 하나와 수직이라는 개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AB가 이렇게 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건 이등분입니다. 이등분을 하고 저 길이를 같게 해주고, 수직이라는 것은 이루는 각이 90도가 되도록 이렇게 했을 때
요게 수직 이등분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선의 발이라는 것은 뭐냐? 요런 선이 하나가 있고 바깥에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 점에서 직선까지 제일 가까운 거는 수직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요 점이 뭐냐? 수선의 발이 됩니다. 수선의 발.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요 길이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 가지 용어들, 즉 직교, 수직, 수선, 수직 이동분선, 수선의 발,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등의 그 용어들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직교와 수선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점을 바깥에 찍을 수도 있고 안에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 선분 위에 찍는 것을 점 A는 직선 L 위에 있다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직선 L 위에 있지 않겠죠. 그 다음에 점과 평면의 위치 관계는 점이 평면 위에 있든지, 즉 점 A가 평면 B 위에 있든지 점 B는 평면 위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평면은 뭐로 나타내냐면 대문자 PQR로 나타내고 그림으로 나타낼 때는 평행사변형 모양으로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점이 직선 위에 있다라는 뜻이 직선이 점 위를 지나는 개념이지 직선보다 위쪽에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평면하고 공간에 따라서 총 4가지 위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평면의 직선의 위치 관계는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든지 아니면 똑같든지 일치하든지 그 다음에 평행하든지가 되고, 이제 공간이 되기 때문에 뭐가 있느냐면 꼬인 위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꼬인 위치라는 것이 공간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걸 그림을 그릴 때 직류면체를 그림을 그리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직류면체를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자, 이러한 선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이 선하고 그 다음에 요 선을 보시면 얘들은 한 점에서 만나지도 않습니다.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일치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꼬인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꼬인 위치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게 되냐, 이런 것도 꼬인 위치가 되고 얘도 꼬인 위치, 요도 꼬인 위치가 되어서 꼬인 위치에 있는 것이 4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평행이라는 것은 기호를 어떻게 나타내냐면 중간에 짝대기 2개를 그어서 평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그림에서 그려놓은 놈과 평행한 놈은 누구냐? 얘가 평행하겠죠. 그 다음에 얘랑 얘도 평행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두 직선의 위치 관계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는 공간에서의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는 포함되든지 한 점에서 만나든지 평행하든지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직류면체를 가지고 보시면 직류면체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시면, 자, 평면은 어떤 평면을 잡느냐면 위의 평면을 잡죠. 보통 이제 그 그림 그리기가 편함으로 위의 평면을 이렇게 잡으면 포함되는 평면은 뭐냐? 포함되는 직선은 요 4개의 기퉁이가 포함되는 직선이고,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는 선들은 어떤 거냐? 뭐 이런 거, 이 기둥들이 다 한 점에서 만나겠죠. 그 다음에 저 평면과 평행한 선들은 어디가 되느냐면, 평행한 선들은 요 밑에 있는 4개의 직선이 저 평면과 평행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선과 평면의 수직이라는 것은 직선 L 위에 평면 H와 만나고 모든 직선과 즉 수직이 돼야 됩니다. 즉 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이거랑 수직이라는 뜻은 이 위에 있는 모든 얘를 지나는 모든 직선하고 이것이 다 수직이 되면 이거를 수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기는 힘드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평면은 몇 점에서 직선은 몇 개에서 결정이 되냐면 평면은 두 직선으로 구성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직선 두 개를 주면 평면의 하나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직선이 평면하고 그러니까 직선 AL이 평면하고 수직을 이제 이렇게 기호를 쓰는데 L하고 P 그랬을 때 얘의 정의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L과 P상의 두 직선하고만 수직이 되면 됩니다. 두 직선이 수직. 자, 그래서 다시 직류면체를 보시면 자, 이런 직류면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시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위쪽에 있는 이 평면 얘랑 수직인 선은 직선은 어떤 거냐? 자, 일단 얘가 수직이 됩니다. 왜 수직이 되느냐? 얘랑도 수직이고 얘랑도 수직이 되니까 요 기둥이 위의 평면과 수직이 됩니다. 동일한 이유로 이 옆 그 평면에 대한 기둥들이 다 수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선과 평면의 수직이라는 것은 평면상의 임의의 두 직선과 수직이 되면 직선이 평면과 수직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의 개념입니다. 두 평면의 위치 관계는 일치하든지 한 직선에서 만나든지 평행하든지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직류면체를 이렇게 그려보시고 직류면체를 그렸죠. 자, 직류면체를 그렸을 때 자, 위쪽 평면을 생각을 해 보시면 이러한 평면에 대해서 한 직선에서 만나는 것은 어떤 것들이 되느냐? 옆에 있는 이런 평면들이 한 직선에서 만납니다. 뭐 이런 평면들이 한 직선에서 만나고 그러면 이거랑 평행한 평면은 어디냐는 겁니다. 평행한 평면이란 것은 밑에 평면 얘가 서로가 두 개가 평행하겠죠. 이런 것들이 평행하다는 겁니다. 두 평면의 수직은 뭐냐? 평면 P가 Q의 수직인 직선을 포함할 때 평면 P와 Q는 서로 직교한다 혹은 수직된다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기준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얘랑 수직인 평면은 기둥으로 생긴 모든 평면이 되므로 수직인 평면은 옆면 4개가 모두 수직인 평면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동위각과 억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동위각이라는 것은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이고 억각이라는 것은 엇갈린 각입니다. 그래서 동위각이라는 것은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이고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이라는 것은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A랑 같은 위치, 즉 A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생긴 위치에 있는 E. 그래서 A와 E가 동위각이고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생겼냐면 B는 자 이렇게 생겼죠. B가 그러면 밑에서도 이렇게 생긴 이 F가 동위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C랑 G 이런 것들도 C랑 G도 이렇게 생겼으니까 동위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동위각은 영어에서는 어떤 글자를 만들어 주느냐면 F를 만들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F라는 것이 자 A랑 E가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F를 뒤집은 모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억각은 Z자 모양을 형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Z자를 만들면 B에서부터 Z자를 만들면 H 즉 그림이 좀 헷갈리시니까 이렇게 껐다고 생각을 하셨을 때 요 각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Z자를 만들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랑 요게 서로 억각이 되고 그 다음에 얘랑을 하면 반대쪽에 Z자를 그리면 이렇게 되니까 얘랑이 서로 억각이고 얘랑이 억각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동위각과 억각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평행선 두 개의 직선이 평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동의각의 크기도 같고 억각의 크기도 서로 같게 됩니다. 동의각의 크기와 억각의 크기가 서로 같습니다. 평행하다는 것은 이 직선을 위에 갖다 붙이면 똑같은 직선이 되기 때문에 평행하면 동의각과 억각의 크기는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에 나오시는 것처럼 뭐냐? 막곡지각이 뭐였죠? 막곡지각은 마주보는 각인데 이건 항상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평행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동의각과 억각은 언제 같으냐? 평행할 때만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을 바탕으로 각 계산을 하게 되는데 꺾인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두 선이 서로 평행한 경우에 내가 요렇게 꺾이는 이러한 선에 대해서 여기가 30도, 여기가 40도, 뭐 이렇게 되면 평행한 보조선을 끊는다는 것이 요 선을 지나도 요 점을 지나도록 평행하게 요렇게 선들을 끄면 평행하면 동의가 억각이 같기 때문에 이 30도는 억각으로 같고 요 40도도 억각으로 서로 같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A면 다시 억각에 의해서 여기가 A가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의 그림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그림이냐면 GDFC를 이렇게 접었습니다. 접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면 접힌 부분의 각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상에서 이 각하고 이 각이 서로 같게 됩니다. 이 각하고 이 각이 서로 같고 그 다음에 요 80도가 어디가 되느냐 여기 됩니다. 이건 뭐죠? 억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평각 때문에 80 더하기 2x가 180도가 되므로 2x는 100도가 되어서 x 부분이 50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행하면 동의각과 억각이 서로 같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평행선의 성질입니다. 그 다음에 평행선이 되기 위한 조건은 뭐냐? 동의가의 크기가 같으면 평행합니다. 그러니까 평행하면 동의가 크기가 같고 동의가의 크기가 같으면 평행합니다. 또 억가의 크기가 같으면 평행하고 평행하면 억가의 크기가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만약에 그림을 내가 그렸는데 뭐 이렇게 그려서 요 각이 뭐 40도고 자, 이 각이 50도면 자, L하고 M은 평행하냐? 평행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선을 이렇게 꺾고 이렇게 꺼서 여기가 60도, 여기가 60도면 뭐죠? 억각이 서로 같죠. 억각이 같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L하고 M이 서로 평행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평행선이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